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 국회 개원식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까? 여기 계속 그렇습니다. 네. 그 3부의 주요한 인사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대통령만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의원 선서를 하면서 그리고 또 애국가를 기립해서 부르면서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안 올 수가 있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각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셨죠? 그 오늘 네, 대통령 불참에 대해서. 네, 저 네, 뉴스는 그렇습니다. 못 봤습니다. 네. 그런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된 거.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거관리는 1948년 5월달 첫 총선 치를 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내무부 부속기관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국 정부에서 선거관리는 독립시켜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독립된 선거관리기구를 만들었죠. 군사 독재정부 때도 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행정부 인사로 임명을 해왔는데 결국 87년 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완전히 헌법도 이게 새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적인 독립기관으로서 사무총장도 내부 인사로 임명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선거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 그리고 특히 특혜 채용 이런 문제에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결국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대통령과 79학번 서울법대 동기시죠. 우리 사무총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선관위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의 사무총장을 임명하기 이르렀습니다. 우리 행안위에서 저도 반대를 했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과연 이 선거관리 업무를 이렇게 맡겨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다행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판사 출신으로 평판이 매우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외부 인사로 임명한다는 계획을 최근 세우고 우리 중앙선관위원들께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6분 정도가 반대해가지고 지금 보류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명 산부 추천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들 중에 다수의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졌는데 갤럽 기준으로 역대 최하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단연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굳이 예를 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님 말씀도 나왔지만은 각 그 정부 요직의 검사 출신들을 대거 임명을 하고 일종의 무슨 감독 업무, 기획 업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검사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행안부의 산하에다가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우려, 뭐 정춘생 의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국가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거 임명을 하지는 공직에 진출시킨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보십시오. 방통위원장 임명 그리고 방심위원장 그것도 역시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윤석열 정권의 일종의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인사의 어떤 전형적인 예 그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중앙선관위는 그 자체로 헌법적인 독립기관이지만은 중앙선관위와 또 시도선관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총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지만 좀 또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임위원을 외부 인사로 임명을 했을 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래도 계속 이렇게 국회 출석을 하시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렇게 감시의 눈길을 이렇게 항상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있는데 실제로 시도선관위의 상임위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만일에 임명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임명이 돼도 방통위나 방심위 이런 걸 보면 그 운영이 선방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저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우려를 하시는 점을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을 생각했던 것은 모든 제도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택의 문제 예, 아닙니다. 법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인 독립기관이고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에 있어서의 독립성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그 가치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충분히 유념하고 있고요. 네, 다만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법상으로 시간이 다른 질의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행안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현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아시죠? 네. 네.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가 핵심 기반 중에 응급실, 주요 대학병원의 응급실도 주요 핵심 기반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점검 그냥 그대로 하시죠. 죄송합니다만은 아니 안 드렸어요. 실수로 네네네.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동떨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주요 대학병원의 이런 국가 핵심 기반에 해당하는 주요 대학병원의 응급의료 체계를 재난관리의 담당자로서 최종 책임자로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하시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저가 이제 업무를 이렇게 어떻게 나눴냐면요. 방금 말씀하시는 이른바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 케어를 하고요. 그 밖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이른바 종합병원, 그다음에 시도립병원, 그거는 또 제가 직접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매일매일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응급실 현황을 브리핑한다니까 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네, 행안부 장관의 책임으로서 네, 이런 주요 핵심 기반,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네, 취합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네, 네, 제공해 네. 주십사 네. 이런 말씀. 네.